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로스쿨 언어이의 이재빈 강사입니다. 2025학년도 리트 언어이의 이재빈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리트 언어이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고난도의 언어이해 시험이었고 역대 리트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고난도 언어이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로스쿨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장벽을 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할 가장 최적합한 동반자가 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커리큘럼 영상에서 강조드리고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듯이 초고난도 언어이해의 유일한 해결사 리트 언어이해 이재빈 커리큘럼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특이하게 저 같은 경우는 문과에서 경제학과를 간 것이 아니라 이과에서 경제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KMO라고 하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입상을 한 적도 있고 과탐과 같은 그러한 이과생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그러한 과학 쪽 공부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경제학 공부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저는 이제 문학과 미학 관련된 분야에서 복수 전공으로 인문학 쪽 관련 공부를 하였고 그 결과로 대산대학문학상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에서 수상을 하면서 창작과 비평에서 등단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트 언어이해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문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한 모든 분야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 역량을 제가 갖췄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리트 언어이해 지문을 만들다가 리트 언어이해 강사로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이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수많은 강의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아무리 뭐 이러한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리트라고 하는 시험은 사실은 실전 점수를 인증하여 그러한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리트를 가리킬 실력이 된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과목들과 달리 리트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상 리트는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답을 알고 나서는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정말 이렇게 사후적으로 답을 안 상태에서는 누구나 그럴듯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리트라고 하는 시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사실은 다른 어떤 시험에 비해서도 리트의 이러한 수강생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마 눈도 굉장히 높으실 텐데요. 그런데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사분들이 직접 시험을 보시고 그러한 성적 결과를 뭐 인증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뭐 토익이라던가 뭐 수능 수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트 같은 경우는 실전 성적, 특히 최신 성적을 직접 쳐보고 그 성적을 인증하시는 강사분들이 많지 않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트 강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2022학년도 시험을 바로 응시를 해서 100분이 99.1%의 성적을 여러분들께 직접 실력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제가 이러한 경력뿐만이 아니라 실전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트를 강의할 수 있는 특히 이러한 초고난도의 리트를 강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실력자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이고 올해 언어이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올해 언어이해의 특징이 앞으로의 리트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리트라고 하는 과목이 두 과목이 있죠. 언어이해와 추리 논증이라고 하는 두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은 사실은 2019년에 굉장히 큰 개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10지문 30문제 70분 시스템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개편이 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그 이전과는 사실은 굉장히 완전히 다른 시험이 되었고 언어이해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019년도만 하더라도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졌다. 언어이해가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올해 2024학년도 시험을 비교해보면 2019년도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수준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이 추리 논증에 비해서 추리 논증은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급격한 난이도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언어이해는 굉장히 급격한 난이도 상승을 최근에 겪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언어이해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로스쿨 입시를 좌우하는 그러한 과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뿐만이 아니라 원래도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험이었는데 올해 7월에 있었던 2024학년도에 역대 언어이해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고난이도의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은 사실은 우리가 타고난 독해력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독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언어이해는 크게 준비를 따로 안 해도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통용이 되었었고, 저는 정말 예전에 그 쉬웠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수능 국어 시험보다도 더 쉬웠던 그 쉬웠던 언어이해 시절에서는 그런 말들이 저는 일견 들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고난도의 언어이해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올해 시험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 정도의 수준은 사실은 타고난 독해력으로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타고난 독해 능력이 좋고 수능 국어를 단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어도 비문학 100점 맞는데 문제가 없어졌던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에서 특히 언어이해 과목을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트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만만한 시험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냐라고 한다면, 모든 시험이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공부 자료가 기출 문제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의 분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게다가 추리 논증과 달리 언어이해 같은 경우는 최근의 형식, 최근의 난이도를 갖춘 수준의 언어이해 기출이 사실은 2019년을 기점으로 할 때 몇 세트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난이도보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높은 난이도로 좀 더 어려울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2024학년도 이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험들은 올해 있었던 시험의 난이도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까지 리트에 대한 학습 방법론은 뭐였냐면은 이 리트 기출을 n의 독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10번, 20번 리트 기출을 문장 단위로, 단어 단위로, 조사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하고 사후적으로 그럴듯한 풀이 방법, 사후적으로 그럴듯한 선지 판단 방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를 한다고 착각을 해 오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어떻다? 그러한 방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학습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올해 리트에서 이제 강조가 된 부분이 뭐냐면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는 사실은 출제 경향이 많이 달라졌고, 출제가 되는 소재나 파트 분야도 의도적으로 출제진들이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트라고 하는 시험은 공식적으로는 기출 문제를 공부함으로써 성적 상승을 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라고 출제진들이 매해에 거쳐서 천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부 자료는 한정되어 있고, 리트라고 하는 시험에 필적할 만한 다른 공부 자료가 없고, 특히 좋은 퀄리티의 공부 자료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어떠한 교재를 정해놓고 무수히 많이 n의 독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단순히 n회독, 10회독, 20회독 하면은 성적이 상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학습 방법론이 많이 통용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최고 난이도의 리트 언어이해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러한 부분도 물론 정말 초시생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리트에 대한 기본적인 독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그러한 로스쿨 입학이라고 하는 꿈을 달성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리트 점수를 만들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시험이 보여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올해 시험이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경향성은 뭐냐면 수리적이고 계량적인 지문의 출제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10지문 중에 수리적이고 계산적인 지문의 비중이 무려 몇 프로다? 4지문이나 된다는 것이죠. 기존까지 리트 언어이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었냐면 인문학 쪽이 많이 강조가 되었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2023학년도와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리적이고 계량적인 지문의 출제 비중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추리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사실은 리트 강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문과 전공이시고 그러한 이제 문과적인 학습 방법론에 많이 익숙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이하게도 말씀드렸듯이 이과 전공이었고 수학도 굉장히 자신 있고 잘했고 경제학과에서도 수학 관련된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 언어이해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수리적 계량적인 추론 문제들,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지문들까지
동시에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능력을 가진 강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인문학 지문들 중심의 그러한 리트 시험에서의 통용되었던 학습 방법론이 아니라 다른 학습 방법론이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다른 강조점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리트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내용 이해적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리트가 한 지문당 3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확인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리트 언어 이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능 국어 수준의 시험에서 많이 통용되는 독해 전략이 뭐냐면 구조 독해, 거시적 독해와 같은 그러한 방법론이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딱딱딱딱 뽑아서 겉핥기식으로 읽겠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르지 않은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트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에서 사실 확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독해나 거시적 독해와 같은 방법론이 적용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 올해 리트 언어 이해의 출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리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리트 공부하시는 분들 다 형식 논리학과 관련된 그러한 책들 다 이렇게 한 권씩은 들고 다니시고, 심지어 우리가 언어 이해를 공부할 때도 형식 논리학 위주의 학습 방법론이 사실은 지난 9세대적으로는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리트도 뭔가 우리가 기호화를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방법론이 유행을 했었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가 드렸던 것은 뭐냐면 리트 언어 이해 출제진들이 2019년 이후에 언어 이해를 개편하는 방향은 뭐였다? 더 이상 언어 이해는 추리 논증과 동일한 시험이 아니다. 언어 이해는 추리 논증과 차별화된 과목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해력을 충실히 묻는 시험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출제 경향이 올해에도 반영이 되어서 형식 논리적인 방법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사실은 하나도 문제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리트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이 뭐냐, 다른 모든 시험들은 사실은 어떠냐면은 수능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능을 이제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수능 수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들도 강사분들이 문제를 만들고 좋은 퀄리티의 공부 자료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기출이라던가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어느 정도 공부해서 풀어보고, 사실은 주요한 공부에 대한 학습 자료는 우리가 강사가 직접 개발한 문제거나 컨텐츠인 경우가 사실은 많죠. 사실은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리트라고 하는 시험의 기존 문제점은 뭐였냐? 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초고난도 시험에 필적할 만한 공부 자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강사분들처럼 리트도 하고 피셋도 하고 수능 국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강의를 병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 리트 언어 이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과목만을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제가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정말 많은 책들과 논문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뒤져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고퀄리티의 리트의 최근 기출 성향과 수준에 맞는 고퀄리티의 문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올해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만든 모의고사에서 적중률이 70%, 특히 몇몇 지문들 같은 경우는 아예 똑같은 소재가 아예 출제가 되었죠. 예를 들어서 투표 참여 방정식 같은 거는 제가 지문에 출제했었던, 제가 모의고사에 출제했었던 그 내용이 곧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적중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해커스 로스쿨 게시판이나 아니면 제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의 강의를, 지난 커리큘럼, 작년 커리큘럼을 수강했던 많은 수강생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두었고, 지금 1차를 통과해서 2차를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수강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됐다. 그 중에서도 모의고사 출제 적중한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2003년 리트에서 14개를 맞췄는데 2024년 리트에서 21개로 7개의 점수 상승을 거둔 수강생분도 계시고, 이 수강생분의 수강 후기도 제가 블로그와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께서는 사실은 이제 개수가 7개지만 23학년도가 쉬웠고 24학년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100분위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점수 상승이 일어났던 거죠. 제가 연말에 이 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적 상승 사례와 제 강의를 듣고 로스쿨에 진학하신 분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많은 수강 후기를 통해서 저의 학습 방법론이나 제가 제시해드렸던 공부 자료들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직접 신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어이해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결국 독해력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독해력이냐? 기술적인 독해력이라는 거죠. 리트 언어이해라고 하는 과목에 최적화된 기술적 독해가 요구가 되는데 저는 그것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리트에 출제되는 그 학문 분야에 대한 제재적인 특성, 소재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경지식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배경지식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학문 분야에 사용이 되는 개념망들, 사고방식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얇고 넓게 네트워크 개념망으로 깔아둬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려요. 단순히 단편적으로 막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학문 분야, 리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 세부 학문 분야에 기초적인 개념망들을 여러분들이 얇고 넓게 깔아 넣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리트라고 하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독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을 강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 기술적 독해, 패턴 독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언어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시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텍스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7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내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지적인 난이도를 요구하는 그러한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리트 출제진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낸 그러한 지문의 길쓰기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학설 비교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떠한 쟁점이 인트로에 제시가 되고 수많은 학자들이 각자의 주장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는 텍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올해 리트 언어이해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두 지문이 올해 리트 언어이해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논증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유형인데 주장, 반박, 재반박이 논증적으로 전개가 되는 그러한 글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글쓰기 방식에 맞는 독해 전략과 그리고 선지를 고르게 되는 원리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저는 단순히 기출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드렸지만 매년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강사입니다. 올해 시즌에 대비해서도 지금도 제가 7월 달부터 이미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논증형이나 학설 비교형과 같은 이러한 지문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고난이도의 고퀄리티의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가장 많이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기출만 마치 우리가 성경 읽듯이 단어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해가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러한 학습 방법론을 직접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고퀄리티의 자료들을 제가 직접 개발해서 제공을 해드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배경지식적인 부분인데 특히 리트 언어이해에 출제되는 그러한 세부 학문 분야에 대해서 법철학 같은 그러한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리트 언어이해에서 유독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는 법철학과 관련된 모든 책들과 모든 논문들을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다 공부를 하면서 리트 언어이해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법철학적인 요소들을 배경지식적으로 정말 많이 연구를 했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 제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우리가 리트 언어이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반영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쟁점들과 주요한 개념망과 주요한 사고방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공부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그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 강의도 이제 기초, 기본, 심화, 파이널 강의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저의 강의는 다른 강의와 달리 어떠한 동일한 독해 방법론을 기초, 심화, 파이널에 갈수록 계속 동일한 방법론을 반복하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기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고 심화, 기본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각각 다 다른데 기초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독해 방법론이라고 하고 있는 그렇지만 수능 국어나 우리가 다른 쉬운 시험의 수준 아니면 10년 전에 리트 언어이해에서 요구되었던 그러한 독해 방법론이 아니라 최신 리트 기출과 적합한 그러한 독해 방법론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저는 이미 기초 강의에서부터 제가 드릴 수 있는 모의고사 자료들과 그리고 이제 독서 테크트리와 논문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이미 배경지식적인 개념망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현강 수강생 분들은 직접 논문들을 인쇄해 드리거나 아니면 독서에 대한 해설 스터디를
연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런 자료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저는 네이버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가 이제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카페였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제 네이버 카페가 이제 일부분은 이제 전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제 강의를 이제 인강을 수강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제 카페를 뭐 이용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올해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한 쪽지나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카페에서 공부한 학습 자료가 도움이 돼가지고 리트 점수가 올해 142점을 맞았다.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사실은 이제 이 카페 같은 경우만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 카페에 이제 공유되는 학습 자료는 제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공이 될 예정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기초 강의에서부터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정규 강의는 저희가 기출 지문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만든 모의고사 지문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학습 자료들이 투트랙으로 같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과 심화에서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패턴과 제재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학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기본 단계에서는 리트 언어이해에서 가장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지문 유형인 정보형 지문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출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리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인문학과 정보형 지문에 약점을 보이시면 사실은 점수를 올리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 강의에서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 자료와 논문 리딩 독서 테크트리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심화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턴적으로는 논리형 지문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형 계량형 지문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고난이도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법학 지문과 경제학 지문 그리고 정치학 쪽에서도 우리가 계량 정치학 쪽 파트 그리고 과학 쪽 파트까지 그래서 리트의 초급득점을 우리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머지 심화 부분 부분들을 패턴과 제재별로 다룰 것이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와 리딩 독서 테크트리도 카페를 통해서 병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그리고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파이널 강의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만드는 모의고사가 다른 강사분들의 어떤 모의고사 아니면 사설의 어떤 모의고사에 비해서도 고퀄리티고 고난이도고 최근 리트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중을 했듯이 내년 시험에서도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7월 달부터 최신 리트 출제 경향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출제가 된 학문 영역들이 어떤 분야인지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어떻게 한다? 저는 당연히 신작 문제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는 다른 강사분들처럼 10년 전에 만들었던 문제를 그대로 재탕을 한다거나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최신 문제들을 만들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것은 최소한 제 파이널 모의고사의 50% 이상은 신작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저의 전체 문제 세트 중에 신작 문제와 구작 문제의 비율을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문제들을 뭐 재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강사들의 경우와 달리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더해서 저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도 단순히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만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쪽 지문의 약점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글쓰기 유형, 이런 문제 유형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단순히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약점 보강적인 부분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차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강을 수강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클리닉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라고 하는 시험은 자신이 개별적으로 가진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상담 요청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규 커리큘럼이었다고 한다면 특강 커리큘럼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리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독해 속도죠. 리트라고 하는 지문이 사실은 70분 안에 10지문을 읽는 것이 정말 빡빡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독을 위한 그러한 특강과 그리고 선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리트가 굉장히 엄밀하고 세밀하고 쫀쫀해서 다른 시험과 달리 선지 판단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령 내가 지문의 내용을 7, 80%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선지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리트라고 하는 시험에서 선지를 고르는데 요구가 되는 그러한 방법론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도 특강으로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경지식적인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미 일부가 이제 개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배경지식적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 리트라고 하는 강의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포인트냐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배경지식 강의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경제학의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리트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러한 경제학의 세부 학문 분야를 사실은 공부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제시해드리는 배경지식 학습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으신 것은 초시생 분들은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테크트리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재시생 분들이 있으시죠. 재시생 분들은 사실은 기출은 이미 어느 정도 기존에 학습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N해독을 하는 방법, 기출을 내가 지난 시험을 준비하는데 10번 봤다라고 한다면 20번 봐야지, 이걸 더 분석해야지,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기출 지문의 중심으로 강의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카페를 통해서 제가 다양한 추가적인 외부적인 학습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고퀄리티의 모의고사 자료들에 대한 비중이 강의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시생 분들이야말로 이제 기출의 N해독, 기출 중심에 기출을 막 단어 하나, 조사 하나하나까지 파고 들어가는 식의 그러한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그러한 학습 방법이 아니라 기출 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최신 시험은 어떻게 된다? 기존 시험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을 비틀어서 내는 것이 리트 시험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에 매몰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버리셔야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재시생 분들은 특히 비약적인 점수 상승을 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커리큘럼과 제 강의 방법론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리트 기출 지문을 반복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학습 방법론은 올해 시험에서 드러났듯이 초고난도 출제 경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학습 방법론을 올해와 같은 초고난도 난이도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학습 방법론을 제시하는 강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 커리큘럼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 로스쿨 언어 2의 이재빈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